지금서부터 씁니다. 상생상극, 합형충파의 공막 이런 항목으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명리학은 변화를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되어 나가는데 최종적으로 변화된 걸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뭐에 이루어지느냐? 이 상생상극, 합형충파의 본망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가 또 바뀌었다가 또 다른 운이하면 또 바뀌고 그렇게 무수하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을 볼 때는 이걸 자세히 관찰을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처음에 합의됐다 취미됐다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우리 명을 그르치는 잘못 보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상생상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음양 오행에서 생은 수생목, 목은 목생화, 화는 화생토, 토는 토생금, 금은 금생수, 또 수는 돌아가서 수생목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은 상생과 상극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극은 수극화, 수가 화를 극하는데 화는 또 금을 극하고 화극금, 금은 목을 극하고 목은 토를 극하는데 또 토가 돌아가서 수를 극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생상극 서로 돌아가면서 그런다. 그래서 자연에는 절대가 없다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가 가장 힘이 강해서 제 혼자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놈은 이놈을 이기고 이놈은 저놈을 이기고 서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균형이 맞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생은 좋다. 그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절대로 틀린 생각입니다. 생이 필요할 때는 생이 좋고 극이 필요할 때는 극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것, 씨를 뿌려서 가꾸는 것, 이건 생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다 짓고 난 후에 이것을 걷어들여서 수확하는 것, 이건 극입니다. 생부에 반드시 극이 필요하죠. 이것은 생을 절제하고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과 극이 필요할 때 각각 또 균형이 각각 맞아야 되는 것이다. 생이 좋고 극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상생상극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생극이라 몇 가지 말을 설명을 하겠는데 정생극, 정생극이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또 극은 수극화, 화극금 이렇게 하는 것을 정생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에서는 힘이 강한 것이 이긴다 그랬죠. 힘이 강한 것이 이긴다. 근데 자기가 강하면은 설해줘야 됩니다. 설해주는데 가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나보다도 설을 받는 것이 더 강하다. 예를 들면은 갑은 목은 식신상관을 설하는데 그것은 병화, 정화, 화를 생합니다. 근데 목이 약하고 화가 너무 강하다. 생해주는 것이 약하고 생을 받는 것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생해주는 건 그건자가 오히려 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방극이란 말이 있는데 생하는 것도 강하면은 설해줘야 되는데 설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를 극하는 것이 됩니다. 생해주는 것은 힘이 강할 때는 생해줘야 되는데 받는 것이 너무 많다. 여기 이 반조국은 극자를 얘기한다. 극할 때 내가 저걸 극하는데 그걸 당하는 자가 강하면은 극한 자가 상한다. 이게 반조국이고 이것은 강할 때는 생해줘야 되는데 내가 생할 때
생을 받는 것이 너무 많다. 오히려 극이 된다. 그 다음에 반생극이에요. 수생목. 수가 목을 생합니다. 근데 수가 너무 많아요. 생한 것도 균형이 맞아야겠는데 수가 조금만 있어가지고서 목을 좀 생해줘야 좋은데 수가 너무 많아. 생해주는 것이.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물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그때 술을 극해준다. 토가 와서 술을 극해준다. 그러면은 극이 오히려 목을 살려주는 반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생상극 관계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힘이 센 자가 이기고